199쪽에 그 복지정 혜택과 그 명시 2월은 그 맞춤형 복지증 신설에 따른 그 사업비 지원과 평택 3.1운동 독립운동 청약화 사업 학술 용역이고, 먼저 그 운동동 복지 허브 확산에 따라서 신설된 맞춤형 복지 지원팀 사업으로 사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홍보물품 제작, 홍보문항 등이 미정되었고, 읍면동 자체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예산을 차량 취득으로 5회 추경 예산의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어서 추진기간 부족으로 총 4천만 원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편성된 그 평택 3.1운동 독립운동 성역과 사업 학술 용역은 각 기관이 척실로부터 5개월이 소요되어 공기 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서 사업비 2천만 원 중 1,480만 원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그 노인 장애인과 수관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사업은 덕고 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으로 사업 변경 내시에서 하반기에 예산 배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리모델링비 7천만 원, 운영비 1,000만 원, 총 8천만 원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도서관 수관입니다. 진의 개관 도서관 시설 장비 확충 사업 1억 8,335만 원은 진흥 도서관 준공이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전설을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제5회 추경 자료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으로 처리가 된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책자의 그 71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도사업 변경 내시 관련분으로 2억 8,6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1,267만 원을 증액한 724억 6,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가족과는 928억 4,958만 원으로 영아 전담 등 교육 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그 2억 7,3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세출 예산안으로 73쪽에 생활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생계비를 지원받아 5,7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2015년도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영을 위해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의 노인 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보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인 노인기초 생활보장급여 사업은 예상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그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사업은 수행 인력의 혹한기 활동수당 추가 지원을 위해서 240만 원을 증액한 6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장비 보강 및 화재 안정 장치 설치를 위해서 8,975만 원을 증액한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은 2016년은 일몰 사업으로 3,399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장애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발생으로 1,570만 원을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2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회째 여성가족과 수고입니다. 아동 양육복지시설 급여 예상 집행자의 2,500만 원을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억 2,480만 원을 증액한 473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영아 전동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312만 원을 증액해서 15억 1,813만 원을 계산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2,938만 원을 증액한 13억 1,362만 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6,570만 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은 예상 집행자의 700만 원을 생활청소년과로 이전하여 1,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부 소관 2017년도 기금 본예산, 2016년도 5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기금을 질의하기 전에 2017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에 있어서 국도비 내역 이것을 2016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뭐 증액됐으면 증액된 거, 아니면 감소됐으면 감소된 거,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제 없어졌거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거나 이런 것들을 좀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줘보세요. 이 자료는 오늘 안 줘도 되고요. 다음번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체적인 거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번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11호 예비비로 이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그건 다 정산된 거죠? 예, 아니 그런 거 답변하지 말고요. 그 정산 내역을 한번 좀. 여기는 아직 정산은 안 되는데요. 그 129억이 덜 내려왔는데 도의회에서 12월 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도의에서 이제 확정된 거를 감안해서 정산해서 한번 줘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하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사회복지국이 4개가 있어요.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이자는 얼마 몇 프로입니까? 각각 다르진 않을까? 예산대에서 관련된 통합관리기금 1.9%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은 1.6%, 일반 공공예금은 1.3% 정도. 그건 복지정책 갖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네, 똑같아요? 통합관리기금. 4개 기금이나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본래 기금,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예, 이자분만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 기금이 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이자분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기금이라는 건 본래 그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어찌 보면 이 기금이라는 것이 통합기금을 통해서 빌려주는 정도의 용도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원래 목적을 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끊임없이 이제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기금이라는 것이 본래 기금을 만든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 계좌는 사회복지기금 한번 물어볼게요. 지출에 보훈단체 협의회 단체 차량 구입 지원이 4,500이 있어요. 예, 이거는 신규로 사는 건가 아니면 예, 신규 사업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차량? 아니요, 신규 사업입니다. 무슨 지난번 차량? 단체 차량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번 그 단체 협의회 9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이제 간담회 했을 때 단체 그 협의회 차량이 없어가지고 중앙 행사라든가 그 임원들 이동할 때 불편하다고 차량 한 대를 구입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무슨 차요 이건? 버스? 아니요. 그럼. 스트렉스 그런 기준. 스트렉스 예, 한 12인승 이제 승합차요. 승합차? 예, 예. 승합차가 되면은 단체로 다닐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임원진들 이동하시거나 이제 그러는 임원 죠 예. 전체 이제 행사 중앙 행사 할 때는 버스 임대를 합니다. 기존 차량인데 스타트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교체요? 예. 신규가 아니네요. 아니 이제 그거 놔둔 오래됐는데 이제 단체가 이제 9개 단체다 보니까 한 대 갖고는 이제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럼 이 차량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각 단체별로 이제 지들한테 그 차량 한 대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안 났다. 그럼 어렵고 그래서 통합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 통합해서 쓰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대씩 구입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운영을 어떻게 하죠? 예, 단체 그 협의회에서 부담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부담으로? 예. 차만 그러면 사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괄적으로 거기서 이제 구입하고 차도? 여기에 보험료랑 유지비랑 같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3,500엔. 그럼 차종은 뭐예요? 차종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한 3,500 정도의 예, 승합차를 지금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구입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협의회에다가 이제 백상 쪽에 여성 결정 지금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해서 4천만 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 사업은 뭡니까? 저희들이 어느 단체 이선으로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심사를 해가지고 공모할 때 조건을 걸어서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해서 예, 민간 경상 사업 구조로 주는데 예, 그 예를 사업이 들어서 뭐냐 이거. 예, 올해 16년 같은 경우에는요 6개 사업을 했는데 그 평택대학교 다문화 가족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선 이주민의 다문화 사례 관리사 양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햇살사회복지에서 그 기초촌 할머니들의 뭐 플레이백 시어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 뭐 살아온 과정 자원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식으로 묻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예.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이 4천만 원은 앞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해요? 계획돼 있나? 그래도 17년도에는 다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공모를 좋은 사업을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지원을 아직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이 결정된 건 아니네요. 네,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영 의원님. 저도 그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20억이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발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공모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에 전직 회장단들도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계속 여성단체 활동을 했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매월 만나면서 활동을 하는데 왜 그런 데도 좀 어느 정도의 그 지원을 갖다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 목적에 여성 관련해서 이제 써야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6개에서 이제 공모를 거쳐서 이거 이제 목적 사업에 맞는 공모를 거쳐서 그런 사업인데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뭐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그
모임에서 자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공모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이들이 선별을 했다고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단체 협의회는 시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분들도 계속 모든 단체에 장을 맡았던 사람들끼리 모임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행사라든가 이럴 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그런 혜택이랄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생각하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이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때에 따라서 교육도 가고 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뭐 얘기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분의 이제 그 어떤 이제 발전 요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봉사라는 개념이 등 여러 가지 봐서 부합되는 게 있더라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이 봉사활동을 수십 년을 했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기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 우리가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이외의 사업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기금이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그냥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무슨 공모라는 저기가 있습니까? 문구가 조례에 없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저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한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잘 컨트롤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199쪽부터 260쪽까지 특별회계 513쪽부터 52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528쪽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시겠습니다. 우리 김기선 의원님. 네. 190쪽 세입 예산에서 후보적으로 평택 지역개발 사업으로 서울시 타원 건립이 58억이 있어요. 이 58억은 기지 주변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이죠. 예, 명의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확정돼서 받았던 기지 주변 사업 지역개발비에 하지 못한 걸 돌려서 그런 거죠? 예. 중간에 변경된 건 예. 아니었습니다. 그 전체 205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공사 그 차주별 공정에 따라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지난번 2016년도까지 10억 들어왔죠. 예. 그 이제 58억. 이제 내년도 58억 들어오고 이제 차후에 18년도, 일부 19년도 이제 일부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부 국도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213조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 예산이 7억 2,880만 원에서 지난번 추경에서 5천 몇백만 원이 증액됐죠. 근데 1억 780만 원이 또 증액되면 그러면 한 4, 5천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전년보다. 이렇게 느는 요인이 뭡니까? 운영비가 한 1,100만 원 들고요. 사업비가 한 3,9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든다는 건 뭐예요? 운영비에 그 재단 운영비하고 타운 운영비가 있는데요. 타운 운영비에 수용비라든가 부분입니다. 업무 추진이 부족하다고 그거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업무 추진은 전혀 이 사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비를 늘려줄
풀도 없고. 이제 문제는 우리 시가 사회복지국이든 평택시든 이 복지예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예산이든 도시공사든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시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개입하는 것은 잘못되지만 그쪽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시의 역할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복지예산 이사회나 도시공사 이사회 명단과 회의록을 보니까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사업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고 시의회는 사실상 사후보고 정도 이게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출자 추정 기간은.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문제됐지만 자기들 멋대로 시의회 승인받은 거 외에도 멋대로 집행하고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시가 잘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어떤 관련해지는 이런 부분에서 뭐 현재까지 어떤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 내지 이런 부분을 지들이 이런 부분 내지는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심히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운영비를 늘려주는 것도 사업이 정말 잘 됐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계속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거 올려주는 것이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2천만 원인데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 내년도부터 해서 18년도 아니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4개년 그러면- 계획입니다. 이제 계획 수립하는 이건 용역비인가요? 뭐? 예. 그리고 지역 주민 그 욕구조사 용역비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 너무 이제 그 때박힌 방식으로는 사실상 지역사회 이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방식만 하면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좀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더 좋은 그 보장 계획 수립이 되냐는 좀 전문가라든가 좀 넓혀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남들이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구호 그런 사업 이런 것만 넣다 보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업에 걸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현실성 있게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현실에 너무 또 안주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그림을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좀 부족함이 있어서 매번 이제 지적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 계획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반영되느냐의 이 비율을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215쪽에 사익지원비에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 조례를 할 때 이제 연수비 지원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반영돼 있어요.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조례에 따라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아니 연수비 지원을 지난번에 통과한다 했잖아요. 해외 연수비? 해외 연수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요. 지난번 그 사회복지사들 협의회 간담회 때 17년도에는 자기들 이제 어떤 사회복지사들 역량 강화라든가 초개선 뭐 그런 차원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 해가지고 과장님 그거로 씩씩하게 대답했잖아. 조례할 때. 일단 아니 거기에 사회복지 협의회 예산 지원보다는 일단은 사회복지사 협의회 예산 지원이 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그 사업비를 먼저 시작을 해서 추후에 한번 더 반영을 하는 거로 검토하는 거로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답은 뭐예요? 사회복지 그때 그거는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그럼. 않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해서 검토해 보니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제 17년도 연차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협의회 먼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저희 사회복지 협의회 뭐 해외 연수 그
예산은 못 올렸는데 그 사회복지 협의회 그 예산 그 17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를 이제 만들 때 예예 그 조례가 그동안 해왔던 거를 옮기는 수준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면 사실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 기왕에 만든 조례라면 그동안 했던 거 모아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좀 다양하게 좀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으자. 그 중에 하나 제기됐던 것이 그것이 연수에 일부 이제 지원하는 방법, 이걸 얘기했던 거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근데 그 대답을 어디 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본예산은 못하고 있으면 추경이 아니 이런 거를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이 어떻게 다루고 이거. 우리가 아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다른 거를 이제 그거 다른 게 하겠으니까 한 번에는 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 복지정책과는 총띠 같아요. 해내는 건 안 하고 해지 말라는 건 하고 자꾸 올리고. 저희 이번 17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협의회 쪽으로 복지정보센터 일본 사업도 반영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시민 나눔 축제에도 이제 예산 증액을 해드리고 많이 그래도 배려를 예산 증액된 게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도에서 일본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3,500에 이거는 그냥 전액 11호에서 반영을 해줬고요. 그 시민 나눔 축제 그 시청광장에서 지난해 10월달에 행사한 거 그것도 좀 얘기해야 보단 되는데. 1,000만 원 지금 이번에 이제 증액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 청소년들과는 중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회복지 교육에 500 증액 그거, 이렇게 줬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된 거를 내역으로 한번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평택 시민나눔 문화축제가 1,000만 원 이제 증액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시는 이제 축제 또는 뭐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에 주로 얼마만큼 시민들이 참여하느냐를 고려해요. 네. 그래서 참여가 많아지면 예산을 좀 증액시키거나, 그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평택 나눔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민들이 참여하더라고요. 예. 그런 다음에 사실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해. 자부담이 조금 네. 많습니다. 이제 보통은 축제나 이런 행사성 경비가 무조건 늘리는 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한번 보면 시민 참여가 높거나 또 그 축제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아지면 그런 것들은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하더라도 이걸 좀 더 강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무조건 한 번 했으니까 무조건 주자는 건 반대예요. 뭔가 호응도 없고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평택 시민나눔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도 문제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올해 정말 많은 그 참여를 보여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렸으면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그 예산을 좀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9조 평택 행복나눔본부 운영비, 이것도 3,900만 원이 늘어나네요. 요인은 뭐죠? 작년 10월에 그게 얼마요? 인건비 한 명? 인건비 한 명 3천? 10월에 추경에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는 그 부분이 몫이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거다. 지난번 이거 뽑을 때 누가 뽑았어요? 또 거짓말이에요. 아니 복지재단 아니 행복나눔 본부 거기가 업무적인 거를 업무적인 행정은 복지재단이라고 했습니다. 행복나눔 본부에서 하는 사안이라 지금 결제사항은 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복나눔 본부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때 얘기했던 통장이나 이런 거 예, 얘기해서 예, 예. 후속 조치된 게 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220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일시설 일부서 나눔 봉사 활동 추진.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눔 봉사 활동을 한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이걸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예, 연말에 지금 이제 61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들이 각 시설을 가면 뭐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농기센터 같은 경우는 그 체험 주말 농장 같이 농작물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보건 거기 공무원을 선별해서 그 뭐라 그럴까 성을 주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나눔에 대한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이거 준다고 나눔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근데 아니에요? 뭐좀 의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근무를 하면서 부서별로 과별로 이제 일 시설을 이제 정해갖고 아니 뭐 주는 거를 뭐 네, 뭐라고 그런 하시지 부분인데. 않은데 네, 공직이 이걸 뭘 줘야 하고 안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안 왜 받고 무슨 뜻이 않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직보다 오히려 민간이 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는데요.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공직에서 좀더 배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3,6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서 증액 요인은 뭐죠? 저 제한군인의 운영비 지원 1,600이 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이게 이제 인건비죠? 예. 먼저 그 문제되는 거. 간사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 예. 거기서 2천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222쪽)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여기에 이제 기념식도 이제 여러 개가 있고 전적지 순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 제가 총무국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을 주면 가령 뭐 교육을 해든지 행사를 하면 이 정치적인 이게 이 성향이 너무 뚜렷하다 이런 제기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예산을 지원 안 받는 데는 뭐 해도 상관없지만 예산 지원 받는 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선을 긋고 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맞죠?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문제예요. 글쎄 어떤 경우인지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입장을 갖는 거는 뭐 자유니 할 수는 있고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시의 예산을 보조받아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또 가령 이제 단체들이 이제 교육을 이제 하거나 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뭐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에 이것도 사실 이 강사의 이 스타일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색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단체가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시에 보조를 주는 거면 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 국장님이 30년 이상 공직을 계셨으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223쪽에 민세 추모 선양사업 민세상 시상이 있는데 이게 원래 주던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가 없는데 2017년도에 저희까지 지금 공부가 이관돼서 이 교육을 예, 이관돼서 지금 새로 저희는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던 건데 갑자기 뭐 신규 사업이라고 예. 올라와서 예, 과에서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228쪽 청소년과 청소년 재단 운영비로 8억 2천만 원이 이제 증액되는데 이건 뭐죠? 요인이? 그 내년도 실전 물놀이장이죠. 두 개에서 예산이 물놀이장이 한 2억 8천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 이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지급이 됐는데 운영비가 전에는 자체 부담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근데 이번에 출연금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상담 복지센터
거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에 이제 우리가 별도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재단으로 금년 1월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출연금액을 이제 청소년재단에서는 지난번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청소년 이제 문화센터 이런 데 사실 이제 수익 구조가 발생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을 수익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면 이게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데다 수익을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시설에서는 요금을 받는 쪽에 수익 구조로 갈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에 이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걸 이제 개선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네. 자유롭게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별로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나마도 이용하는데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아까 복지재단 운영비하고 청소년재단 운영비의 내역은 별도로 한번 좀 줘보세요. 청소년문화센터 옥상 및 외벽 방수는 1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내부는 다 한 거 아닌가요? 네 분 다 했습니다. 이제 외부? 예, 외부는 이것만 하면 다 끝나요? 문화센터,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재단 쪽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냉난방기는 지난번에 교체를 못했나 보죠? 예,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전부 그러면 구입됐는데, 냉난방기 교체 1억이면 다 마무리돼요? 네, 22대가 232쪽 청소년 국제기록캠프 운영에 1억 2천만 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8천만 원에서 1억 2천원, 4천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저기 목이 좀 틀려가지고 그랬는데요. 1억 1,500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500이 더 증액되는 건데, 1억. 이게 이제 두 개의 목으로 있던 걸 하나로 뭉친 거예요? 아, 3개 목으로 세 개로? 있습니다. 예. 이 예산은 원래는 더 있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처음에는 이게 금액이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온 거예요. 실제는. 234조 저소득자녀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것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좀 요청해서 만들어진 건데 점점 갈수록 이 예산이 줄어요. 이번에도 1,000만 원이 주는데 이 줄이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당초는 이게 이제 좀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대상자가 많이 줄고 있어서 241조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그동안 내내 1,0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2천만 원 증액 3천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2천만 원 올린 것도 다행이긴 한데 매번 얘기하지만 운동기구가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네, 예전에 쓰지 못하는 운동기구가 거의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산 거는 뭐 그나마 몇 개 경로당 외에는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이제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냥 앉아 계신 것도 물론 뭐 필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좀 운동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 기구를 좀 변경시켜주고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제 2천이 올렸으니까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한 번쯤은 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수정이 돼서 좀 해보겠습니다. 244쪽에 아침에 기다려지는 경로당 2천만 원은 뭡니까? 이건 뭐 이 부분은 그 경기도에서 하는 그 경로당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어디죠? 지정된 거? 기존에 금호 어울림. 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기다리는 경로? 요거는 기존에는 경로당의 그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그런 또 아니면 이제 자생 활동 뭐 그런 것이 이제 전혀 이제 없다시피 했는데 그 해당 경로당의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 특히 이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기존에 하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니다. 저기 의원님 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그 같이 맞물려서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이제 뭐랄까 좀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보수되신 분 여러 가지 증증이 있는데 이래서는 이제 어떤 경로당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또 자생 사업도 좀 해야 되겠고 어떤 봉사적인 것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요. 몇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뭐 권역별이 될 건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판단에게는 좀 그 운영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는 않는 그런 측면입니다. 245쪽 독보 노인복지관 필름 난방 시공공사 2천만 원, 바닥 공사 1,700. 네. 네. 필름 난방 시공은 뭐예요? 창문에 뭐 이렇게 네, 창문에 붙이는 거? 예, 단열을 위해서 시공하는 그러면 전체를 다 붙여요? 본적 벽쪽 외벽 쪽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2천만 원이요? 네. 바닥 공사는 뭐죠? 바닥은 거기 그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이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좀 관절에 좀 부담이 가서 그걸 좀 부드럽게 바닥에 탄력 있는 걸 깐다? 네, 그 작업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이게 4개 복지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내역을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네. 247쪽 추모공원 시설비 부대비 중에 네. 지주 입간판 제작 설치가 2,600만 원이래요. 네. 이걸 어디서 설치했어? 들어가는 그 정리소 앞에서 주도로에서 추모관으로 들어간 입구 쪽에 지금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조금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격이 얼마입니까? 새로 하고자 하는 거.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한 7, 8m 정도 좀 높게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주 입간판 설치는 이 사이즈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그 상징적으로 그 표준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뭐 디자인이라든 규격을 맞춰서 시공하고 그 표준 규격은 3m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주변에 아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네.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민간의 쌤은 난리를 치면서 네. 시에서 하면 이게 괜찮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이제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두 군데가? 네, 이용장에 에바다하고 에바다하고? 거기 그 예산 내역 좀 그것도 별도 좀 줘보세요. 네. 256조 22억 2,800만 원이죠. 네, 요거를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또 주변시 의원님 하십니까?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시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